이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랜 지인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그 느낌. 마치 몸 안에 배터리가 40%쯤 남아있다가 갑자기 5%가 돼버린 것 같은 그 기분. 혹시 공감되시나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나이 들면 외로워지는 거야 하고 체념해 오셨다면 그 생각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심리학과 뇌과학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이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당신이 사교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관계를 못 맺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의 뇌가 진화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선택을 훨씬 더 현명하게, 의식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에서 25%를 혼자 씁니다. 이건 다른 어떤 장기와도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그 뇌 에너지 중에서 특별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사회적 처리입니다. 누군가의 얼굴 표정을 읽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계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예측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사회적 정보 처리에 특화되어 발달했어요. 이걸 사회적 뇌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빈 던바 교수가 정립한 이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가 이렇게 크게 진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복잡한 사회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요. 던바 교수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최대치가 약 150명이라고 계산했어요. 그 안에도 친밀도에 따라 계층이 나뉩니다. 5명의 핵심 그룹, 15명의 가까운 친구, 50명의 일반 친구, 그리고 150명의 지인.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에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답니다. 자, 이제 노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40대 중반부터 뇌의 에너지 효율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의 연료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뇌는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 줄어든 에너지 예산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최적화하기 시작해요. 마치 월급이 줄었을 때 소비를 더 신중하게 따지게 되는 것처럼요. 그 최적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도 보람이 적은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유독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30년 이상 연구한 끝에 정립한 사회 정서적 선별 이론입니다. 카스텐슨 교수의 핵심 발견은 이거예요. 인간은 자신에게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느끼는 방식에 따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래에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관계들을 차곡차곡 쌓는 전략을 씁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시간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깊어지면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요.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 가능성보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카스텐슨 교수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모으는 것과 같아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 일단 많이 모아두죠.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책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통계적으로 50대 초중반에 집중된다는 것을 그의 연구는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카스텐슨 연구팀이 한 실험이 있어요. 20대, 40대, 70대 참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30분의 여유가 생겼어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첫째, 나와 오래된 친한 친구. 둘째, 나와 비슷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셋째, 책에서 읽은 유명한 저자. 20대는 새로운 자극, 두 번째나 세 번째를 고르는 비율이 높았어요. 하지만 70대의 압도적 다수는 오랜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은 새로운 자극보다 의미 있는 연결을 더 원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50대 이후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당신이 냉정해진 것도 아니고 외로움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와 마음이 더 성숙하고 현명한 단계로 진입했다는 증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나쁜 관계가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위협을 인식했을 때 분비되어 몸을 싸움, 도주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돼요.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꼭 필요한 반응이에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코르티솔을 호랑이가 없는데도 계속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입니다. UCLA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통, 즉 누군가에게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은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사회적 상처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통증과 동일한 신경 메커니즘을 사용해요. 50대 이후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르티솔이 나왔다가 비교적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나이 들면 한번 올라간 코르티솔이 더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해요.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실제로 수축시키고 인지 능력 저하를 가속화하며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1938년부터 시작된 무려 80년 이상 지속된 세계에서 가장 긴 인간 행복 연구입니다. 724명을 수십 년간 추적한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가장 명확한 사실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명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50대에 관계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가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관계는 수명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꼭 누군가를 차단하거나 절교하는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관계 정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첫째, 거리 조절. 둘째, 기대치 재조정. 셋째, 완전한 분리. 대부분의 경우 첫째와 둘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리치료에서 활용하는 관계 에너지 감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주요 인간관계를 한 명씩 떠올리며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빠지는 느낌인가요? 두 번째, 그 사람 생각을 할 때 주로 따뜻한 감정이 드나요? 불안이나 의무감이 드나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없는 내 삶을 상상했을 때 가벼워지나요? 공허한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이라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관계예요. 관계를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어색한 결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점진적 거리 조절입니다. 연락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고
새로운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는 것.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선택하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는 지금보다 더 의도적으로 가꾸셔야 해요. 친밀한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우정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 날짜를 미리 잡아두고 만남의 질을 높이고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좋은 관계는 가꾸어야 더 좋아집니다. 이쯤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닐까? 이 죄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계속 붙들고 계세요. 저는 이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메시지가 있죠. 의리를 지켜라. 인간관계를 함부로 정리하면 안 된다. 나쁜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메시지들은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자원 관리라고 불러요.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충만해야 비로소 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뇌는 나이 들수록 에너지 예산을 최적화합니다. 마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느낄수록 관계의 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몸은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0대 이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내보세요. 오늘 네 생각이 났어.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하버드 연구의 월딩거 교수가 남긴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좋은 삶을 만드는 건 명성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건 좋은 관계입니다. 적은 관계라도 깊고 따뜻한 관계. 그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보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관계를 정리한다. 그 선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